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좋은교사운동에서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저희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님께서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약간 지금 이렇게 용모 정리하시느라고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직전에 좀 급한 행사가 있으셔서 갔다가 지금 오셔서 지금 강의해 주실 거고요. 예, 잠깐만요. 시작해도 돼요? 시작하셔도 되는군요. 네. 예. 네. 많은 분들 여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유튜브로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최근에 책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혹시 이제 이게 한국의 교사와 교사되기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좀 생애사적 관점에서 지금의 좀 교원 정책이라던가 또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환경들 이것들을 좀 잘 분석해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나온 걸 저희가 이제 소식을 듣고 좀 좋은교사 우리 회원들, 정책위원들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을 좀 준비하게 됐고요. 또 감사하게 총장님께서 또 저자 특강 또 수락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됐고요. 특별히 또 감사드리는 건 이 강의를 또 무료로 이제 무료 특강으로 이렇게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책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들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인쇄는 또 청주교대 또 발전기금으로 또 기부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학교에서 학습 공동체 할 때나 그럴 때 이 내용들을 함께 읽으면서 좀 우리 교사의 어떤 전체적인 우리 어떤 방향성들에 대해서 함께 좀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 공유도 하고 하는 좀 그런 귀한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교원 정책에 대해서 정말 할 말 많으신 분이거든요. 저희 과거에 우리 수업 비평과 관련해서 저희가 좋은 강의,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요. 교원 정책과 관련해서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혁규 총장님을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소거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정말 많으시죠? 직접 뵙지를 못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심정이 좀 있습니다. 이봉수 쌤 오랜만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정혜 쌤도.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좋은 교사 모임,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교사 모임에서 매달 책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답례를 못해서, 답례 겸 또 좋은 교사 모임, 요즘 한국 교회가 되게 어렵죠. 한국 교회가 칭찬을 받지를 못하고, 비난의 표적이 되는 곳 가운데서 기독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용기 가지고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강의하면서 또 이야기 나누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안 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상호작용적인 강의를 하는 게 제 기본 모토라 하면 켜신 분들에게 질문하고 혹시라도 하면 안 켜신 분들에게도 가끔씩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안 되시면 그냥 익스큐즈 하시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맨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그랬는데 내가 화면 끊었는데 강사가 질문한다고 해서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시니까. 예. 자, 저기 김영식 선생님, 네, 강의 시간 1시간 반 예정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어떻게 시간을 배분할까? 1시간 반 내에 떠들까요? 아니면 뭐 1시간쯤 이야기하고 좀 서로 이야기 나눌까요? 제가 일단 계획한 거는 7시 반부터 9시 반이었고요. 9시 반입니까? 그러면 네, 제 그중에서 강의를 1시간 1시간 반 반 하고 강의하고 30분 30분 질의응답 정도 이야기 나누고, 계획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사 문화와 교원 성장 이대로 좋은가라고 임시적인 타이틀을 좀 잡아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총장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 강연하면서 계속 묻는 질문이에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총장은 교수다 아니다. 예, 교수다 생각하면 손들어 주십시오. 교수가 아니다 손들어 주십시오. 예, 질문이 갈려야 이게 질문하는 의미가 있죠. 예, 예. 총장은 교수가 아닙니다. 예. 이건 이 질문이랑 똑같아요. 예, 교장은 교사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예, 교장은 교사가 아니죠. 교원의 일종이죠. 예, 초중등 교육법상의 교원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 제가 뭐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치는 고등교육법에도 총장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교수로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그거에서. 그러면 이제 호칭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총장이라고 불리면 좋을까요? 교수라고 불리면 좋을까요? 자, 누가 저를 총장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교수라고 부르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예, 교수 쪽이 조금 더 적은데, 예, 농담입니다. 예, 둘 다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그럼 이제 뭐라고 불리면 기분이 좋을까요? 예, 저는 사실은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아주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이제 총장이 2년째 되니까 누가 저를 교수라고 부르면 약간 섭섭한 느낌이 들려고 해요. 이게 뭐냐? 이제 권위주의에 서서히 이제 찌들어가는 거죠. 그 권위주의적인 사람일수록 뭐에 민감하죠? 호칭에 민감합니다. 내가 총장인데 나를 교수라고 부르다니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호칭, 나에게 잠시 붙었다 떨어지는 계급장에 민감하다면 혹시 나는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점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조직 같은 데서 왜 회장을 맡기도 하고 뭐 리더를 맡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호칭과 관련해서 그 특별하게 선호가 없는데, 뭐 선생님의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 호칭과 관련해서 누가 저를 뭐라고 부른다고 제가 상처를 안 받는데, 한 번 10여 년 전에 누가 저를 뭐라고 불렀는데 엄청 화가 나가지고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뭐라고 불러서 그랬을까요? 아저씨? 조금 더 써봐요. 한 10여 년 전이면 제가 김영식 쌤보다 더 젊을 때 아니었을까요? 40대 중반쯤인데 제가 저기 집에서 일을 하다가 머리 좀 식히려고 밑에 내려갔더니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는 학생들이 열심히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한테 쫓아와서 시간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호칭이 할아버지 몇 시에요? 예,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날에 그 아픈 기억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죠? 지금은 제가 이제 실습학교에 방문하면 우리 예비교사들이 실습학교에 예비교사들 지도하느라고 실습학교에 방문하면 그 귀여운 초등학생들이 당연히 저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질적 연구 또 문화 연구자이기 때문에 어설프지만 저는 이런 삶의 변화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게 제 버릇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교훈을 얻는 거죠. 50대, 60대 또는 70대, 50대, 60대 우리가 대개 이제 직을 맡을 때잖아요. 대통령도 60대니까. 50대, 60대 누구는 총장, 누구는 국회의원, 누구는 뭐 조직의 리더, 누구는 대통령이라고 뻑이지만 70, 80대면 다 그랜파, 그랜마 똑같은 지위로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생로병사의 경험을 공유하는 동일한
예, 인격적 존재라는 것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 예, 그걸 매일매일 삶으로 새기고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팔자의 없는 총장하고 있어요. 예. 자, 이런 책들을 썼다는 거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아실 거고 왜 수업 연구를 했냐 또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총장하니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 덜 받을 것 같다 손 들어. 예, 덜 받을 것 같다는 것에 두 분이 손 드시는데 덜 받지는 않습니다. 많이 받아요. 그런데 견딜만 하다.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업을 안 해서 견딜만 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줄 알아? 수업 스트레스가 총장 스트레스 못지않게 만만치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을 느끼죠? 이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수업으로부터 벗어나서 딴 일을 하고 싶은 욕망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가르치는 일들. 이 욕망을 이겨내는 것. 어떻게 그 욕망을 이겨낼까? 그리고 한번 그 자리에 가면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 저는 4년 지나고 다시 제가 그 스트레스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그게 가르치는 사람의 본질적인 존재론적 소명인 것이죠, 우리에게.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 질문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예, 저를 좀 감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를 부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저는 다시 가르치는 일로 열심히 돌아가요. 제가 최근에 쓴 책입니다. 한국의 교사와 교사들. 6번째 단행본인데, 이런 교사 제 책은 전문서와 대중서의 중간쯤에 속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교사 대중서 중에 저보다 책을 많이 판 사람은 몇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김태현 선생이죠. 이제 난공불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책 쓴 거에 뭐 대략 이거저거 다 합치면 저도 한 10만 부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쓴 책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 사달라고 선전한 적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되게 공들여서 썼어요. 그리고 교사의 존재론적 본질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았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좀 떳떳한 건 이 책을 팔면 저한테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청주교대 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썼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자선행위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예요. 제가 이 책의 밑바탕에 올해 청주교대가 8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이 책은 전에 청주교대 발전기금으로 쓴다고 하기 전에 제가 양심에 아니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김태현 쌤, 김영식 쌤. 글쎄요, 저 어떤 맥락의 갈등인지 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인쇄를 도네이션 한다고. 갈등됩니다. 그거 굉장히 갈등됩니다. 예, 갈등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50대 50으로 하려고. 나도 이 책을 썼는데 기여를 좀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곱게 늙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저기 책의 맨 뒤에 감사의 글에도 썼지만 곱게 늙어가는 것은 매일매일 불평할 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곱게 늙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주교대 온 지 지금 4년째, 5년째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좋은 제자들 만나고 좋은 동료들 만나고 책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 모든 것이 이 학교에 내가 존재하도록 해준 그 은혜라는 생각을 깊게 했습니다. 내가 그게 조금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인쇄는 전부 청주교대 발전기금으로 그리고 그것이 한국 초등교육의 발전에도 조금 기여하는 우리가 80주년을 맞이했는데 제 꿈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꿈도 나누고 또 노인의 지혜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처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노인들에게는 삶의 지혜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비전이 뭐냐? 제 비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청주교대가 좋은 교육을 한다는 게 전 세계 소문나서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의 교수가 우리 대학을 보러 찾아오는 것. 그것 정도를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계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냥 변변한 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BTS를 배출한 나라인데, 예, 소프트 파워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왜 우리 그 교육은 쭈그러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비싼 돈 주고 핀란드와 덴마크를 가야 되나? 당당히 핀란드와 덴마크 교사들이 상호 호혜의 원칙으로 김영식 쌤이 있는 학교에, 김대현 쌤이 있는 학교에, 김상규 쌤이 있는 학교에 배우러 와야 되는 거죠. 그게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개인적인 자질로 보면 한국 교사들처럼 우수하고 뛰어난 교사를 세계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깜냥이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가 좀 비전을 가지는 거. 그게 우리 시대 교사들의 비전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던지겠습니다. 예, 이런 책들이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눈 떠보니 선진국 한 반 정도 읽었습니다. 질문 빈곤 사회는 그냥 책만 스크린하고 아직 구입은 하지 않았어요. 눈 떠보니 선진국에 자 어릴 때 우리의 성장을 측정하는 자가 다르고 커가지고 우리의 성장을 측정하는 자가 다르잖아요. 자, 다 큰 사람의 성장을 재기 위해서 키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양반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산층 선진국이 됐는데 아직도 매년 GNP 타령하고 있냐. 어릴 때 우리의 몸무게를 쟀던 척도로 우리를 재는 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있어요. IT 전문가가. 이 첨단 정보화 시대에 한국 교육에는 세 가지가 없다. 뭐가 없냐면 기본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움직임이 없다. 세 번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본이 없다는 게 뭐냐? 근데 기본이 재밌게도 전부 체육을 예로 들어요. 스포츠를. 기본이 없다는 게 뭐냐면, 유소년, 야구 감독이 계시는데, 지금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 홍무성 감독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리틀 야구단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어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경쟁이 심하니까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릴 때는 뭘 길러야 되는지 직구를 길러야 되는데 변화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망가지는 거죠.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한국 교사들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멋내고 그 다음에 내 수업 열면 내가 아이들 말로 자존심 상하고 아이들 말로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데클레이션 하느라고 변하고 던지느라고 기본기를 충실하게 다루고 있지 못해서 45세만 되면 이미 졸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에게 기본이 없다. 우리에게 기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벗어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박태웅인가 하는 이 양반이 세 번째가 뭐냐면 한국 교육에 근거가 없다. 뭘 바꾸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줌으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세 가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 통계를 내볼 수 있으니까 좀 한번 타이핑해 보십시오. 채팅창에. 나는 교사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요 김영식 쌤 팀에서 좋은 교사 모임 한번 통계 내 보십시오. 이 채팅창에 한번 쳐 보십시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는 나의 성장을 돕는 좋은 학습 공동체이다. 예,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6, 7, 8, 9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현재 학교에서 행복하다. 요거는 A, B, C, D, E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매우 그렇다라고 타이핑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매우 그렇다. 안 켜고 계신 분들은 알 수가 없고요. 켜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세 가지가 다 매우 그렇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이 세 가지가 다 매우 그렇다는 것에 도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학교는 좋은 학습 공동체인가? 나는 현재 학교에서 행복한가? 이 질문이 우리가 매일 태클해야 될 질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에 더해서 오늘 강의와 관련된 핵심 질문을 2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예비교사에서 교직 정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원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제가 책에서 던진 키 퀘션. 그 다음 2번째 질문. 그런 교원 성장을 위한 문화와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예, 요것도 한번 타이핑해 보십시오. 여전히. 요것도 한번 통계를 내보고 싶어서. 예비교사에서 교직 정년까지 한국 교원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해서 그렇지 않다까지 한번 타이핑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그 다음 또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AB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원 성장을 위한 문화와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예. 이봉수 선생님, 네. 추측을 해보세요. 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맞추면 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미션의 도전. 자, 예비교사에서 교직 정년까지 한국 교원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지금 이 모임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의 평균은 몇 점 정도라고 보세요? 저희 모임이요. 예, 2.5? 2.5. 그러니까 2와 3, 그렇다와 보통이다 사이에 위치할 거로 보시는 거네요. 네. 예. 그럼 그 옆에 것도 비슷하겠네요. 네. 예, 실제로 한번 저기 점수 내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이 질문이 높아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독교 신앙을 한때 뜨거웠거나 지금도 뜨겁거나 앞으로도 뜨거울 분들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전이죠, 비전.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교육과 관련. 제가 꿈꾸는 비전이 이거예요. 어떤 비전? 개학날 엄마가 굉장히 즐겁잖아요. 엄마가 즐거워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지금 외국 사진인데 이 어머님의 몸무게가 파운드로 얼마쯤 나갈까요? 그런데 개학날의 즐거움이 그 중력의 무거움을 이겨내고 날아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학날 여러분들은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저기 추락하시나요? 예, 개학날 우리가 힘든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그러니까 아이들의 육아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엄마와 같은 기쁨은 아니더라도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교장선생님도 이 엄마 같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예, 그런 학교를 꿈꾸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고요. 교사교육의 빈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죠. 예, 이게 면접 장면인데 제가 83학번인데 제가 학교 들어가던 해인지 그전 해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사범대학에서 처음으로 면접이 입시 제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도 교사를 뽑을 사람인데 면접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 장소에 들어갔는데 여러 질문을 몇 가지 하셨는데 그중에 저한테 뚜렷하게 남아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인자하신 저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과 교수님인데 되게 인품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교사할 마음 있나? 예, 그럼 됐네. 나가보게. 예, 교사를 뽑는 사범대학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예라고 이야기하면 됐네라고 보내는 것이 한국 사범대학의 정체성의 어떤 측면을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35년 전, 4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달라졌을까? 불행히 또 아니라는 게 제 진단입니다.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면 제가 83학번이었을 때 저희 나라의 1인당 GNP가 $1,000였어요. 지금 $30,000입니다.
3만 달러 시대라면 얼마나 많은 게 변했겠어요. 근데 3만 달러 시대에 우리는 1000달러 시대의 교사 교육을 하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사회적 개혁의 어젠다로 등장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고민해야 돼요. 자, 어쨌든 제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교사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4년을 다녔죠. 예. 제 시대에 사범대 들어온 친구들 다 비슷했을 거예요. 뭐, 왜냐하면 자동 발령 받으니까, 뭐, 노력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교사인데, 그리고 저기 고도 성장하던 사회인데, 예.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4학년 1학기 때 교생 실습을 나갔으니까 다음 학기는 이제 졸업하고 교사가 되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 제 친구들이 다 똑똑해서 좋은 사범대학 들어온 친구들 아니겠어요? 제 친구들 중에 제가 판단하기에 누구도 다음 학기에 교사가 되는데 중학교 제가 사범 여중에 부속 사범 여중에 나갔는데 제대로 가르치는 애들이 없었어요. 아이들의 언어에 튜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음 학기에 졸업입니다. 제가 수업을 제일 잘했습니다. 예, 자뻑이라고 야단치시면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수업을 제일 잘했을까요? 사범대학이 저한테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신앙이 매우 좋아서 중고등부 반사를 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한 주도 빼지 않고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죠? 제 언어가 아동의 언어에 튜닝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던 제 친구들은 그 지적인 똑똑함과는 별개로 수업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 합격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부터 조금 하죠. 요 옆에 그림 하나 더 이야기하고, 요 옆에 그림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 2017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교대 들어오는 학생은 1, 2등급 학생이 아니면 교대 들어오기 어려운 시대로 고공행진을 하는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수업하러 첫날 첫 시간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앉아있어요. 앞자리는 온전히 비우고. 예. 자, 앞자리를 온전히 비우는 것은 교수님 앞에 앉아있으면 교수님이 마음이 답답하실까봐 넓은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줘야지. 이런 깊은 뜻이 있을까요? 뭐 때문에 뒷자리에 앉을까요? 예. 전대희 선생님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 그 질문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예. 학생들이 좀 질문하는 걸. 질문할까? 예. 전대희 선생님은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기분이 오늘 망치셨어요? 예, 좀 어렵습니다. 예. 아이들이 왜 뒤에 앉아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전대희 선생님 이제 끄셔도 됩니다. 예. 한국처럼 초경쟁적인 입시제도에서 1, 2등급을 받았다는 건 최고로 서바이브하고 최고로 성공했다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교사가 되겠다고 3학년이 돼서 앉아있는데 전부 뒷자리에 앉아있어요.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전히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몸의 언어가 말의 언어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리고 한국의 교사 양성제도, 제가 지금 군대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또는 해병대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킨 다음에 10명을 훈련시킨 다음에 1명을 장교로 임관한다. 그러면 장교 훈련이 될까요? 아무도 장교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장교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등 사범대학, 중등 교직과정의 교사 양성 체제가 지난 80년 동안 이 시스템을 거의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가슴 아프죠? 예. 이게 뭐죠? 2011년이더라고요. 예, 사형단이라고 하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친구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이제 공고가 나잖아요. 올해 몇 명 공고가 나는데 내가 지원하는 분야 0명이야. 그래서 뭐 한 거죠? 1년, 한 달 동안 피켓팅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내냐 하면 임용시험 TO 사전 예고제를 받아냅니다. 이게 몇 년도냐? 2011년이에요.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최근에 이거 검색하면서 다시 확인한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선배 세대들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잔인한가에 대해서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래라고. 내가 죽자고 1년을 공부하고 있는데 두세 달 남았는데 임용치호가 제로야. 그게 없어진 게 언제다? 10년 전이야. 그것도 누구로? 어른들이 학생들에 대한 20대 학생들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과 문제의식으로 함께 공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임용시험을 하는 학생이 그만두고 뛰쳐나와서 이래도 되느냐고 호소해서 바뀐 거예요. 이런 교사 양성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까요? 그리고 그 여학생에게는 노량진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자,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꺼내봤어요. 얼마 전에 공주대학 사범대학에서 교원 양성체제 개편과 관련된 강의를 부탁해서 사범대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좀 강의할까 하다가 87년도에 받은 제 교원 자격증을 꺼내서 여기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아셨죠? 제가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는 거. 저 영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느냐? 그때 이제 뭐 데모도 하고 막 이런 와중에 일반 사회 과목만 듣는데 조금 심심했어요. 그래서 아예 좀 부전공을 좀 해볼까 영어를. 그래서 영어를 21학점을 들었더니 부전공으로 영어교사 자격증이 나왔어요. 자,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아이들을 망쳤을까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 손 들어보십시오. 망쳤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40학점, 150학점을 서로 간에 협력도 하지 않고 뭘 가르치는지도 의논하지 않는 교수들이 140학점을 2학점짜리, 3학점짜리 열심히 가르쳐서 졸업 정서를 내보내면 좋은 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면 아이들 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오늘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교원 자격증은 내가 나가면 아이들에게 배움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가 나에게 갑질하면 능숙하게 학부모의 유형을 파악해서 학부모들을 교육의 동반자로 만들 수 있는 컴피턴시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로 도장을 찍어주나요? 아니면 140학점, 135학점을 낙제하지 않고 이수했다는 자격증을 찍어주나요? 우리의 교원 자격증은 교사로서의 컴피턴시랑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요? 자, 요 옆에 그림이 가슴 아픈 사진이에요. 2015년에 제가 찍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 책에 사진을 넣어놨는데 2015년인지 17년인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경기도 북부 지역에 초등교사 200분을 모시고 일정 연수에서 강의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경기도 초등교사들이니까 전국에 뭐가 다 모여 계세요? 전국에 초등교대 출신 선생님들, 교원대학 출신 선생님들이 다 모여 계세요. 당신이 받은 교대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어느 쪽에 지금 손을 드신 걸까요? 내가 받은 교사 교육이 현장에서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가 손 들어보라. 여기에 청주교대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허경영에 가까운 사람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 하는 것이냐면 현상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생기나요? 회복적 생활교육 잘 아시죠? 교사 열심히 열정으로 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나왔어요. 그 회복적 생활교육 박수경 선생님이 쓴 글을 읽다가 제가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회복적 생활교육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사범대 교대에서 배우지를 않았어요. 바깥에서. 그럼 사범대 교대들은 그동안 뭐 했죠? 제 얼굴에 지금 침 뱉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남에게 침 뱉는 데는 너무 익숙하지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데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잘하고 있고 당신들이 다 잘못됐대요.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10손가락에 한 손가락이라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책무성을 묻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계삼 선생님, 한때 한겨레 신문에 날카로운 필치로 칼럼을 썼던 이계삼 선생님의 삶을 위한 국어교육에 딱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교육학 지식과 교과 교육론은 교단에서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이것을 나는 교사가 된 첫날의 단박에 깨달았다. 그것은 교육 현장에 대해서 거의 가르쳐주지 않는 우리나라 교원 양성기관의 일반적인 병폐였다. 80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80년 동안. 자,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온 밑에가 주줄륵 잘못돼요. 오늘 혁신학교 운동을 비롯해서 좋은 교사 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사 운동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우회하고 다른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 그 결과들입니다. 낮은 교사 효능감. 맥켄지사 보고서를 비롯해서 저희 총장협의회에서 올 2월쯤에 번역해낼 책이 있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스쿨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한국에 대한 언급이 딱 하나 나와요. 미국 교육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2019년에 미국의 국립교육연구소에서 쓴 책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있냐 봤더니 딱 한 문장 나와요.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높은 성적의 학생들이 교대 사범대를 지원하는 부러운 나라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뭘 기대하겠어요? 그렇게 뛰어난 자원들이 교대 사범대를 가니 교대 사범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매우 높은 티칭 퍼포먼스와 만족감, 그 다음에 협력적인 자질을 보일 거로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종 근위 있는 국제조사보고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2014년 자료들. 자, 이 한번 보세요. 탈리스는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연구보고서 이름 알아야 돼요. 정책위원회에서는 보고서 찾아서 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배경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예, 비교 대상 국가, 교사 부족에 시달리는 비교 대상 국가까지를 포함한 평균이 우리보다 전부 높아요. 이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2014년 조사고 2018년 최근은 조금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평균 밑입니다. 자, 우리가 70점인데 외국은 몇 점이냐? 우리가 59점인데 외국은 70점이다. 이가 뭘 물은 거냐? 예, 학업에 관심 없는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느냐? 예. 우리 평균이 10점 넘게 났습니다. 학생들에게 배움이 가치 있게 여기도록 돕기를 비롯해서 학생들이 떠들거나 학급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교대 사대에 들어오는데 예, 교사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들의 평균보다 낮아요. 자, 요거는 앞에 게 한국이고요. 뒤에 게 외국입니다. 한국 게 높은 것도 있죠. 야, 한국 게 높은 것도 있으니 매우 자랑스럽겠네. 이제 C가 31점, 예, C에 31점, 우리가 31점, 외국이 21점이에요. C가 뭐냐? 가능하면 다른 학교로 전공 가고 싶다. 교사 간의 협력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뭘까? 한국의 교직 사회는 이 아픈 질문에 대면해야 된다고 봐요. 예, 교사 양성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사 효능감 국산 요거 좀 넘어가고요. 이건 2017년에 제가 조사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저한테 굉장히 흥미있는 자료였어요. 선생님들 스스로 5,000명이 답한 조사니까 매우 대규모 샘플이에요. 교사 효능감과 관련된 곡선을 물었더니 언제 피크에 도달하느냐 봤더니 11년 차에서 15년 차가 피크예요. 그리고 거꾸로지기 시작합니다. 역포물선 곡선을 그리는 거.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러면 한국 교사들에 대해서 현실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죠. 매우 뛰어난 자원이 예비교사로 들어오는데 교사 효능감도 떨어지고 학교에 대한 만족감도 떨어지고 교사들 간의 협력도 잘 안 되고 11년 차에서 15년 차에 효능감이 피크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꾸로진다고 하는 이 우울한 통계와 관련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성호 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탈리스 막 지금 찾고 있다가 예. 예. 아주 뛰어난 자원들이 교직에 들어오는데 졸업하고 나서 교사들 스스로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예, 학교에 코모선. 애들 잘 못 가르쳐 효능감도 떨어지고 교사들 간의 만족감 상호 간의 관계의 질도 되게 낮고 그 다음에 11년 차에서 15년 차가 되면 효능감이 맥시멈에 도달한 다음에 그 뒤로는 저하돼요. 원인이 뭘까? 그 질문.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 11년 차, 12년 차쯤에 됐을 때가 가장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예. 하는 그런 시절이 됐다가 이제 한 15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승진이 안 되고 계속 좀 평균으로 남거나 이렇게 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 그 후반부의 설문에서 이제 교사인 입장에서 설문을 생각하신 분들은 예. 승진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제 15년 차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약간 이 좀 나이가 들었다라고 예. 해서 예.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좀 비선호하는 예.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쌤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제 아까 이제 현승원 선생님 하신 말씀도 다 동의를 하고요. 이제 체력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군요. 네, 이제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이제 네. 체력이 어느 정도 될 때는 어려움도 극복하고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당이 되는데, 체력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어떤 고난의 상황도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적인 문제도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에이징 이펙트도 역시 작용할 수 있겠죠.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 해석이 뭐 비평가는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면 그 해석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하나의 가정을 제시하는 거니까. 저는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국 교사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재능 넘침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 영어의 too much talent 이펙트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있는 데가 토트넘 구단인데 토트넘 구단주가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단이 축구를 할 때마다 그러면 돈은 있는 대로 뿌릴 때는 스타 선수들을 데려와. 그래서 조금 한물 가긴 했지만 메시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승률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 미드필더에 누구를 데려오고 뭐 최고의 수비수를 데려오고 그럼 뭐가 올라가요? 승률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11명을 스타 플레이어로 다 채우면 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스타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지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네. 한국 교사들은 기본적인 자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협력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사들의 성장 곡선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뛰어난 교사들이 교대 4대에 들어와요. 근데 한국의 교사 교육의 수준은 매우 낮아요. 예. 매우 낮다는 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83년도에 5주 실습을 받았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범대학들은 4주 실습을 합니다. 40년 동안 바뀐 게 없어요. 그동안에 외국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서 핀란드는 1년 동안 실습해요. 제가 미국에서 참여 관찰한 산타바바라 주립대학은 37주 실습을 합니다. 그 정도 실습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그런데 그렇게 실습해야 준비된 교사를 내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사 교육은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동안에 한국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죠? 좋은 성적을 받고 교사가 돼서 임용고시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 돼서 나갔는데 하나도 준비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뭘 받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 약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똑똑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똑똑해서 한 2년 차 정도가 되면 모두가 서바이버예요. 그리고 3, 4년 차가 되면 잘 가르치기까지 해요.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경험을 했을걸요? 그런데 제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코치를 만나서 수영을 배우면 제대로 된 폼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연습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요. 그런데 싱크와 스임, 내가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수영을 배운 사람은 뭐 하면 멀리서 보면 폼이 어떨까요? 우리 옛날에 개헤엄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다들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도 멋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연습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11년 차에서 15년 차예요. 그리고 한국 교사들은 협력의 문화도 매우 낮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년차, 6년차, 10년차까지는 잘 가르쳤는데 이제 에이징 이펙트, 나이 들죠? 그 다음에 옆에 동료들하고 협력하는 문화 안 돼 있죠? 15년차쯤 이제 가서 교육과정 바뀌고 아이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자, 이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문을 열려고 하니 이미 뭐예요? 중견교사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뭘 고민하기 시작하죠? 장학사 시험 볼까? 성진 점수 따서 교장 될까? 아니면 명퇴할까? 그리고 10%에서 20%, 아무리 비중을 높게 잡아도 20% 정도의 교사들만 좋은 수업하는 것, 교사로서의 본질에 대한 외로운 투쟁을 정년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 해석이 당신은 현장을 엄청 잘못 본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들고 반박해 보십시오. 이 반박에 만일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반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예비교사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사, 내가 그런 교사, 동료가 그런 교사,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가. 내가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학생을 성장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회하고 저는 학교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나 혼자 똑똑해서 잘할 수 있는 곡선으로는 여기까지가 끝인 거죠. 네. 자, 많은 것이 바뀌어야 돼요.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책에서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사들을 보면 나는 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 하나는 자랑스럽다. 한국 교사들이 쓰는 베스트셀러를 보세요. 지금도 예스24나 알라딘에 들어가면 번역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책들은 전부 교사가 쓴 책이에요. 교수가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의 실천교육학은 교사들이 이끌어온 거예요. 이런 나라가 외국에 존재할까?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한국 교사들의 우수성의 수준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저는 자랑할 만합니다. 저는 I'm proud of you.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집합적으로는 어때요? 그러면 모두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집합적인 통계를 보니 교사 효능감의 수준도 전체 평균보다 떨어져. 교사 성장 곡선도 거꾸로죠. 그러면 답이 뭐죠? 예, 협력의 능력을 길러내는 거예요. 협력의 능력. 옆반에 나보다 잘하는 교사가 있으면 옆반에 나보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교사가 있으면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1번 사촌이 땅을 사면 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 옆반에 나보다 똑똑하고 인기 있고 잘하는 교사가 있으면 1번 배가 아프다. 2번 배가 부르다. 3번 배가 고프다. 정답이 뭐세요? 배 아픔을 극복하고 미트 프로이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배울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래서 혁신학교에 근무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5,000명 조사한 연구라 사이드 이펙트가 매우 큰 거예요. 점수차가 안 나는 것 같지만 5,000명 조사에 이 정도 효과가 나면 되게 큰 거예요. 예, 혁신학교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학습 공동체에 참여한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예, 교사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정년이 어디에서 정년을 맞이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교장으로 정년을 맞이하실지, 평교사로 정년을 맞이하실지, 수석교사로 장학사로 정년을 맞이하실지,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실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장의 곡선을 그리고 인생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려면 저는 손잡고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하면 협력은 달콤한 것 같긴 하지만 협력은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뭉개뜨리면서 나의 아픈 면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제 경험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국 학교의 문화를 어떻게 다 바꿔낼까? 혁신학교를 섹터화하지 않고 좋은 교사 운동을 섹터화하지 않고 한국 교사 일반의 문화로 어떻게 만들어낼까? 덴마크가 그랬듯이 핀란드가 그랬듯이 우리는 이 질문을 같이 제기해야 되는 거죠. 예, 잘하고 있는 외국에서 받은 제 몇 가지 자극을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받은 자극들이에요. 예, 여기 100이라는 숫자 보세요. 초등 수업 연구에, 초등 교육 연구에 수업 연구에, 초등 교육 연구에 100주년 기념해서 100년 동안 일본 애들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책 펴내고. 예. 우리는 교사 운동에 100년을 내다보고 비전을 가지고 계시나요? 좋은 교사 운동. 그 100년 동안 뭐 했느냐? 좋은 교사 운동도 지금 월간지 내듯이 이건 몇천 명 모여있는 교사 운동의 월간지가 아니에요. 제가 스쿠바 대학 부설학교 갔더니 스쿠바 대학 부설학교에서 매달 내는 월간지예요. 호수가 몇 호다? 제가 이거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 강의 들은 사람. 1154호입니다. 이제는 1200호가 넘어갔어요. 10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교사들은. 우리는 유행에 너무 민감하죠. 그래서 뭐가 있죠? 그래서 월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학회가 있습니다. 월드 어소시에이션 오브 레슨 스터디. 일본의 수업 연구는 고유명사화되어 있어요. 레슨 스터디 하면 외국 사람들은 일본의 수업 연구를 알아요. 일본식 수업 연구. 이 일본식 수업 연구에 전 세계 1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와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극을 할 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기 중에 어떤 건 분노고 어떤 거는 신앙이고 어떤 건 사랑이죠. 어떤 거는 경쟁심이에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경쟁 중에 하나는 딴 나라한테는 다 줘도 제가 사회교사들한테 이래요. 딴 나라한테는 다 줘도 적어도 일본 교사하고는 수업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봉수 선생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적어도 일본한테는. 그런데 전 세계 문화는 한류가 지배하고 있는데 수업 연구는 인류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야죠. 왜 자존심이 안 상하시나요? Collectively form and other improbable dream. 예, 제가 2014년, 2007년에 그래서 자극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2007년, 2014년에 오하이오 주립대학, 산타바바 주립대학에 가서 1년 동안 어떨 때는 집중적으로, 어떨 때는 간헐적으로 거기서 하는 교수가 하는 수업, 그 다음에 교사 양성 과정 질적 관찰을 했거든요. 제가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이게 이 옆에가 뭐 하는 장면인지 아세요? 여기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군이에요.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대학에 고용되어 있는 직업인데 이 양반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예비교사를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맨투맨으로 지도하는 직업군이에요. 우리나라에 그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사주 실습 내보낸 다음에 사주 실습 내보내면 실습학교를 못 구해가지고 실습 난민들이 돼서 떠돌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 난민 안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범대의 교직과정 학생들이 난민으로 떠돌아요. 그리고 모교 가서 받아달라고 해요. 그리고 지도 교사가 배정되면 자기 수업 1시간도 안 보여주고 너 수업하라고 해요. 예. 교육 선진국 중에 그렇게 예비교사가 양성하는 나라 없습니다. 여기 뭐 하고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거 찍어온 거예요. Describe an instant in your work with the teacher candidate when you felt like thing was going really right. 예비교사들하고 지도하면서 네가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느꼈던 때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 포스트잇 붙이고 나누고 그 경험들을 나누면서 예비교사 잘 지도하게 하는 워크숍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이 모여서. 제가 교대 온 지 20몇 년 됐는데 우리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제대로 한 적. 왜 제가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안에서 안 바뀌면 밖에서라도 충격을 줘서 같이 바꿔야 돼요. 저도 안에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이 스스로 바꾸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역사상 많지 않아요. 여론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이 산타바바라 주립대학의 교수한테 제가 물었어요. 너무 감동이 된다. 이거 교수들 자발적으로 했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더라고요. 스탠포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캘리포니아 주가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갖지 않으면 티처 서티피케이션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그자 먹기로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부는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80년 동안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이 말이 과하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저한테 항의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지혜로운 정부가 왜 필요한가? 정부의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정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요 옆에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교대 사범대의 임용시험 제도가 엉망진창인 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죠? 2년 3년 죽도록 공부하는데 교사로서의 티칭 퍼포먼스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과잉 배출 때문이에요. 10대 1을 배출하는데 우열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내는 것과 같은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푸는 것이, 그 킬러 문제를 푸는 것이 교사의 퍼포먼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험을 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EDTPA라고 하는 스탠포드에서 만들어진 Teacher Performance Assessment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37주 동안 실습을 하는 동안에 예비교사들이 무수하게 자기 수업 비디오를 찍어요. 그러면 그 중에 수업 비디오 중 일부 중에 이 Teacher Performance Assessment가 기준이 있어요. 네가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돌발적인 질문을 하면 네가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라. 이게 시험의 기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30몇 주 실습한 수업 동영상 클립 중에 학생들과 상호작용 주고받은 클립을 찾아내야 돼요. 5분에서 10분짜리.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가 뭘 달아야 되냐면 비평을 해야 돼요. 해석적 비평. 아이가 질문하고 내가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렇게 반응한 것은 이 학생에게 적절하게 반응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기 해석을 달아서 동봉을 합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예요. 그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300불을 내면 시험 비용을 300불을 내요.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네바다주에 있는 익명의 평가자한테 보내가지고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가 채점을 한 다음에 통과가 돼야 교사가 돼요. 그러면 뭐죠? 그런 시험을 치르고 나가면 발령받는 첫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런 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있을까? 가장 큰 책임은 권력이 센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교육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사범대 교대 교수들. 예. 그 다음은 그렇게 길러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교사들도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이런 책들이 최근에 교사교육과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2016년, 2017년에 나온 책이고요. 제가 제 책을 쓰면서 많이 참조했던 책들입니다. 이 키친 앤드 페트라르카가 이야기한 이 일종의 개념틀인데 되게 유용하다고 봐요. 좋은 교사교육이 되려면, 이 교사교육은 예비교사교육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의 생애사적 교육 자체가 전부 다 이 패러다임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이론도 잘 배워야 되지만 실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자기가 한 거에 대한 리플렉션도 다 일어나야 돼요. 그걸 잘하고 있는 게 1번이에요. 1번. 근데 1번에 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핀란드는 나라 전체가 그래요. 나라 전체 교사교육. 그 다음에 미국의 힐록 대학, 호주의 뉴캐슬 대학이 그렇다고 책에 적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중등은 여기 있어요. 이론만 됐다 가르쳐요. 초등은 조금 더 나아요. 요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요. 자, 요 내용 다 생략하겠습니다. 핀란드는
헬싱키 대학의 초등 교육과를 들어가려면 10대 1, 15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야 돼요. 그 책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헬싱키 대학의 초등 교육과를 들어가는 것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어려워요. 예, 핀란드는. 그런데 시험제도 이런 거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실습을 받으려면 티처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가 아니면 실습을 지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실습을 지도하는 학교의 교사는 2년 이상의 연수를 받아가지고 실습 가이던스라고 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교사의 전문성은 생애 전체에 걸쳐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예비교사를 아무나 지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일찍 자각하고 그런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런 책들 다 그와 관련된 책들입니다. 자, 우리는 수업 연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죠. 수업 연구가 뭐냐?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요.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연구, 수업 전문성에 대한 생각은 낭만주의라고 저는 했습니다. 낭만주의는 뭐냐 하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능력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낭만주의예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질문했어요. 저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수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 하나는 수업 설계 전문성, 하나는 수업 실행 전문성, 수업 소통, 그 다음에 수업 성찰. 근데 일반적으로 수업 설계와 실행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성찰하고 소통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수업 설계 능력이 증가했다는 걸 어떻게 알죠? 내 수업 설계 능력이 나아졌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경철 선생님.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번 달에는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다음 달에는 아이들의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내 수업 설계의 전문성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런 건가요? 아니,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가르침보다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났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훅 하고 질문해서 죄송해요. 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다는 건 뭘로 알죠? 각종 지표로 알아요. 빚이 있다 없다는 것도 각종 지표로 알아요. 그러면 교사의 설계 전문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느낌일까요? 아니면 지표가 있어야 될까요? 지표가 있어야죠. 그렇죠. 데이터 리서치에 기반한다면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수업 비평한 강주의 장지혁 선생님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보드판입니다. 수업 자원 보드판이에요. 구조, 활동, 학습 도구, 평가 기법, 발표 방법, 학습 대학. 이 선생님은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걸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러면 수업 설계와 관련된 전문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초보 교사는 이 레파토리의 숫자가 적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전문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레파토리는 늘어나고 다양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어가요. 그리고 이 교사가 수업을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몇 가지의 수업을 이 교사가 설계할 수 있는가? 몇 천 가지의 수업을 이 구조 하나만 가지고, 이 보드판 하나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없는데 내가 수업 설계 능력이 증가했다는 걸 내가 주관적으로 안다면 내가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당이 충만할 때는 내 수업 설계 전문성은 높아진 것이고 당 떨어질 때는 낮아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의 교사 전문성은 합리적인 전문성이 아니고 낭만주의에 기반한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예, 수업 실행 능력, 이거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요거 왜 수업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느냐.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고 학생들에게 어떤 반응을 했는지 비디오 찍거나 녹음하거나 녹화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성찰할 수 없어요. 되게 재밌는 사례인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려보는 거죠. 예, 그러면 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누가 나와 있죠? 이 사진에 강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 쉬운 질문이니까. 선생님이십니다. 예, 어떻게 알았어요? 유영식 씨 어떻게 알았어요?
바로 얼굴에서 얼굴에서 몇 년 전 사진으로 보여. 한 5년 전 예, 5년 전으로 보이는 건 뭐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머리숱을 비교해 보시면 예, 근데 좀 젊어 보여요, 제가 봐도. 근데 제 수업 비디오를 찍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 컷을 얻는 거예요. 근데 수업 비디오를 찍어놨기 때문에 제가 뭘 알 수 있냐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지만 내가 놀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유사한 주제로 강의하지만 오늘 제가 강의하는 파워포인트 컷에 이 파워포인트 컷은 없습니다. 왜? 제가 바꿨기 때문에. 제가 100%를 바꾸진 않았지만 제가 계속 바꾸고 있는지 안 바꾸고 있는지를 데이터는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전, 10년 전 비디오를 봤더니 눈물이 난다. 눈물 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건 농담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눈물 나는 이유는 내가 저렇게 젊었을 때도 있었네. 예. 뭐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눈물, 10년 전에 내가 수업했던 걸 봤더니 저렇게 수업 잘할 때도 있었네. 그렇게 눈물 난다면 나는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 수업 비디오를 봤더니 저렇게 귀엽게 수업을 못하네. 그래야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도 없이 내 성장을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자기 성장과 관련해서 좋은 교사 모임은 남들 이야기할 것도 없이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교육운동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좋은 교사 모임 멤버들은 어떻게 내 성장을 내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이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녹음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2003년도에 제가 황영동 선생님 문화재 수업이죠. 꽤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수업입니다. 제가 첫 수업 비평했던 수업이에요. 아직도 이 수업을 보여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20년 전의 수업을. 왜?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수업에 대한 상상력의 젖줄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업 중에 공유하고 나누며 함께 배울 수 있는 수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에 기라성 같은 수업의 거인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지혜들을 다 사장하고 있는 거죠. 기라성 같은 한국의 거인들의 수업이 우리 모두의 공유물이 된다면 저는 10년 안에 덴마크, 핀란드 교사들이 한국을 찾아올 거라고 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뭐죠? 배 아파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북돋아주고 함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배 아파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집단적인 능력이 쭈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대구 선생님들과 수업 비평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 황영동 선생님 수업 선생님들께서 황영동 선생님 문화재 수업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보내주세요. 올 1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 20년 전의 수업이 아직도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거죠. 학교 생태계 어떻게 바꿔야 될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돼요. 어느 네트워크가 더 촘촘해 보이세요? 인성지도 네트워크가 더 촘촘하죠. 근데 인성지도라고 멋있는 말을 썼지만 문제아를 지도하는 데는 우리는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문제아는 내버려 두면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2차 방정식을 가르치는데 미적분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형광등이야. 어떻게 그걸 아이들에게 의미 있게 가르칠지 교사의 본질인 교수 학습 방법과 관련돼서 우리는 별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네트워크가 생길걸요. 그 다음에 학교의 네트워크의 주인이 누군가요?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하트 모양. 교장선생님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부에 완전히 밀려나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주변부에 밀려나 있으면 교장선생님은 뭐에 신경을 쓸까요? 교사와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수업의 본질을 중심으로 학교를 경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까요? 딴짓을 하실까요? 교장선생님을 이 중심부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과 문화를 갖춰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NCE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나라들을 벤치마킹하는 게 이 연구소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게 10개 나라가 올라와 있어요. 피사에서 높은 성적을 올린 10개 나라. 한국도 당연히 그게 들어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을 읽고 제가 좀 창피했어요. 교장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제가 책에 써놨는데 이런 문구가 나와요. 한국은 교장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나라다. 제가 그게 자랑스러웠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교장이 수업을 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교장이 수업하지 않는 건 당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제 비교 연구를 하는 나라의 사이트에서, 미국의 사이트에서 특별하게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장이 수업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교사 성장의 메커니즘이 총체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수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하고 있는 거죠. 인스트럭셔널 리더십이 아니라 매니지먼트한 리더십을 갖추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을 길러내니 어느 순간 우리의 동기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년차. 그전까지는 열심히 아이들 잘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는 순간 내 동기는 저 높은 자리를 향해서 비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뭘로부터 멀어지는?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오늘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내 존재의 본질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경쟁에 매몰되는 거죠. 이걸 바꾸지 않고 교직사회 변화가 가능할까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 하면 메리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한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어떤 일에 대해서 보상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근데 인센티브 시스템이 왜곡되어 있으면 사회는 발전하기가 어렵다. 한국의 교직사회는 초임교사가 돼서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나요? 수업하기 딱 좋은 나이 몇 살인지 손 들어보십시오. 1번 20대 손 들어보십시오. 2번 30대 손 들어보십시오. 3번 40대 손 들어보십시오. 5번 50대. 6번 60대. 60대 한 번도 안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정답은 60대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KBS 카드 뉴스가 그렇게 카드라. 카드 뉴스가 그렇게 막 카드라. 아재 개그를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진로 직업 탐색과 관련된 곳에 적어놓은 꿈입니다. 자퇴, 학교시기.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면 교사의 꿈이 아이들이 자퇴를 꿈꾸면 교사도 명퇴를 꿈꿀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상호작용이거든요. 제 동기들이 이제 학교가 4년, 5년 남은 동기들이에요. 제 동기들의 대부분이 다 명퇴를 꿈꾸고 있어요. 저는 명퇴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또는 심을 위해서 명퇴하는 게 아니고 수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명퇴한다면 저는 그거는 교직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카드뉴스의 주인공이 이분입니다. 최명숙 선생님. 미래교실 네트워크 대표를 현재 하고 계신 정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분이 정년을 맞이하기 몇 년 전에 수업이 너무 안 되시는 거예요. 명퇴하시려고 하시다가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퇴는 좋은데 수업을 못해서 명퇴하는 건 교직으로서의 내 자존심, 교직으로서의 내 종착력이 너무 초라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분이 거의 몇백 시간의 수업 관련된 교사 전문성과 관련된 연수를 혼자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좋은 교사단체를 찾아서 만나셨습니다. 이분이 정년하실 때 동료들과 학생들이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수업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몇 살이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이에요, 도전 사실. 한국의 모든 교사들이, 교장선생님 누구든지 명퇴로 정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교직의 마지막 날이 자기 전문성의 최고의 정점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교직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
그게 혼자 노력으로 될까요? 왜 50 중반 후반대는 남자 교사들은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시나요? 그게 학부모들인가요? 여러분들 자신인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화나실까봐 중간중간에 농담도 좀 해야 됩니다. 교수들을 수업 공개하도록 설득하는 게 쉬울까요? 교사를 수업 공개하도록 설득하는 게 쉬울까요? 교사가 쉽다 손 들어보세요. 교수가 쉽다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손 들라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교사를 수업 공개시키는 것보다 교수들 수업 공개하는 게 압도적으로 어렵다는 쪽에 의견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교수들은 말 잘 안 듣죠. 그래서 뭐 교수 사이에 재밌는 농담이 있잖아요. 교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나쁜 교수, 두 번째는 아주 나쁜 교수, 세 번째는 매우 아주 나쁜 교수.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교수들. 교수들은 도무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세대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세대는. 그게 뭐의 결과다? 한국 교육 시스템의 결과라고 하는 슬픈 현실이기도 해요. 교수들은 잘 협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예요. 제가 강의를, 대학 교수들 중에는 강의를 현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수업과 관련된 강의를 가장 많이 하는 교수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좀 창피했던 게 뭐냐면 제 일상적인 수업을 동료들한테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게 항상 좀 캥겼어요. 근데 제 일상적인 수업을 공개하는 게 내가 매우 자신 있고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이봉수 쌤 어느 쪽이라고 봐요? 이거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놓치셨군요. 네네. 저는 놓친 사람만 콕 집어서 질문해요. 네. 제가 수업 공개를 만약 한다고 하면 수업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네. 아주 자신감이 넘쳐서 수업 공개를 할까요? 아니면 저도 두렵고 떨릴까요? 두렵고 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자예요. 네. 저를 뭘로 보고. 제가 이런 고백을 해야 솔직하죠. 저 양반이 한국에서 수업 비평, 수업 연구 전문가니까 지 수업은 5.0점 만점에 학생들이 적어도 4.7, 4.8, 5.0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면 완전히 착각이에요. 제 동료들 중에 저랑 되게 친했고 지금 서울대의 수학과 교수님을 하시는 이경아 교수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했더니 자기가 5.0 만점에 5.0을 맞았대요. 아이들 만족도 점수가. 제가 이렇게 하답했어요. 뼈를 갈아 넣으셨군요. 동의하시더라고요. 뼈를 갈아 넣지 않으면 5.0 만점에 5.0이 나오질 않아요.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점수를 주지 않아요. 한 명 한 명을 케어해야 점수가 높아져요. 근데 제가 그걸 되게 늦게 알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말빨이 뛰어나니까 아이들이 높은 성적을 줄 것으로. 그리고 젊을 때는 아이들이 또 이게 되잖아요. 내포가 형성돼서 꽤 높은 점수를 주죠. 어느 순간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제가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수업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업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 매 학기마다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게 다음 학기에 높은 성적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으로부터 뭘 놓을 수 없어요? 수업 연구로부터 제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시지퍼스의 신화 같아요. 어떨 때 정말 억울한지 아세요? 제가 외부에 강연 다니거나 연구로 바빠가지고 좀 소홀했는데 점수가 낮게 나온다. 그건 제가 동의가 돼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번 학기 죽자고 열심히 했는데 지난 학기보다 더 낮게 나와. 애들 막 저 패고 싶어. 여러분들은 그런 기분 들 때 없으세요? 네.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세 반을 가르쳤는데 한 반은 4.8인데 옆에 반은 3.5야. 똑같이 가르쳤는데. 아이들을 만나는 건 이렇게 미지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겸손하게 다시 옷깃을 여밀고
가르치는 행위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교사 교육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아세요? 인터내셔널 핸드북 티처 에듀케이션 핸드북의 맨 앞에 나오는 장이 우리가 한국 사회가 그게 너무 부족한 거야. 옛날에는 내용만 잘 알면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21세기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한국의 교사들도 한국의 사범대와 교대들도 누구도 국가교육회에 항의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 사회 현실이에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2일 날 6월 달에 국가교육회의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 들어있었어요. 고교 학점제를 하기 때문에. 예. 고등학교에서 많은 학생이 과목 개설을 희망하지만 담당 교사가 없을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으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단독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한국에서는 가능한 나라입니다. 내용만 잘 알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을 의사 집단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정한 시기에 정부의 제도 때문에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해서 일정 기준을 가진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단독 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을 했으면 보건복지부 난리법석 났을 거예요. 네. 한국은 교사교육이라는 컨셉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핸드북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요? 교사교육이 하나의 학문적 분야로 발전한 것의 배경은 Learning to teach is difficult. 요 딱 한 단어입니다. Learning to teach is difficult.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어렵다. 네. 여러분들 가르쳐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교직 경력 35년 차인데 저는 여전히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저는 안 가르치고 총장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용만 잘 알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한국의 모든 학생들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르치는 것의 핵심적인 요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나갔는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모션 픽처의 원조죠. 모션 픽처의 원조. 초기 사진입니다. 말이 워낙 빨리 달리기 때문에 말이 달리는 동안에 공중에서 네 발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레인가 하는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진 작가가 어떻게 어렵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장면을 포착해낸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달릴 때 네 발이 모이는 지점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올림이 있는 덧셈, 올림과 내림이 있는 덧셈, 뺄셈이 있어요. 62 빼기 5는 얼마입니까? 안혜린 선생님, 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돼요. 62 빼기 5. 62 빼기 5는 57입니다. 62 빼기 5는 57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긴장이 되는 이 순간. 네, 맞습니다. 받아 내림을 해야 합니다. 네. 만일에 거기에 긴장하시면 받아 올림, 받아 내림입니다. 받아 내림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교사 이런 유도적인 질문에 긴장하신다면 우리는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질문하는 것이 즐겁지 않는 학교의 문화와 풍토 속에서 자란 트라우마를 여전히 극복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질문 받는 거 엄청 싫거든요. 질문 받는 게 즐거워야죠. 그리고 교사가 묻는 거에 대해서 대드는 게 즐거운 학교가 돼요. 그 집단적인 경험을 한국의 학교에서 어떻게 만들어낼까? 62 빼기 5가 학생은 어떻게 쓰냐 하면 12라고 써요. 그 학생은 왜 그렇게 생각할지? 너 이마 바보야 하고 두들겨 패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학생의 발달 단계를 예리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것이 교사 전문성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내용 전문가에게 갖춰져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배워서 교직으로 나왔나요? 우리 모두가 한국 교육학 전체에서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폭력적으로 대드는 거죠. 그것도 몰라 이 자식아.
모르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데 왜 교사는 나에게 그것도 몰라 이 자식하고 야단을 칠까요? 그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알려주고 헤르메스가 돼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신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사인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나요? 자, 그래서 함께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조금 이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조금 이야기하고 정책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이야기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공짜니까 저는 계속해도 돼요. 네, 오늘 교원대에 앞에 교원대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그 OECD 교육국장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질문도 좀 하고 오느라 늦게 와가지고 사실 저도 밥을 좀 부실하게 먹어서 배가 조금 고프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9시 반 넘었어도 더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밤새 부엉이를 좀 해봅시다. 철야기도 좀 하고. 무서워서 지금 막 나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2018년 10월 달에 제 학교 교수님 중에 권혁승 교수님을 비롯해서 몇몇 교수님들이 평소에 수업을 공개하세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공개하면 그 교수들 강의 평가에 점수가 조금 플러스 되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점수 몇 점 받으려고 내 강의 공개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내적인 동기에 기반해서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제 강의 오셔서 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 앞에 그 장이 빠졌네요. 장이 빠졌네요. 그 컷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걸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요. 뒤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쪽에 빠져 있을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를 가져오다가 그 장이 빠졌어요.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선생님이 그 수업 공개를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그걸 보내신 거예요. 내가 평소 수업 공개하니 와서 보고 그거 해달라고 보내셨어요. 그게 2018년 5월 달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그 다음 학기에 제가 보낸 내용입니다. 제 강의 좀 와서 봐주시라. 수업을 공유하는 문화를 청주교대도 자연스러운 교수 문화의 일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모범을 보여주신 교수님들이 많아서 든든하고 나도 용기를 내서 공유한다. 현장 선생님께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잘해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을 찾아내고 성찰하며 서로 격려하고 동료의 따뜻한 조언도 듣는 문화가 일상화되었으면 좋겠다. 원칙적으로 제 강의는 항상 개방이다. 이러고 보내려고 했더니 여기서 제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제 강의는 항상 개방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언제나 문 열고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공포가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문장 한 문장 더 쓴 거예요. 하루 전에만 말씀해 주시고. 왜 하루 전에 말씀하시죠? 하루 전에 말씀하셔야 제가 파워포인트도 새로 만들고 여기 과대한테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들어온다고 하니 평소랑 다르게 좀 조용히 앉아있으라고 이야기도 하고. 왜 제가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지 아세요? 그래도 두렵고 어려워도 그 길이 가야 될 길이라면 가야 되는 거죠. 30년 수업 연구하고 수업이 공공재라고 국유재라고 이야기하는 저도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업을 공유한 교사를 어깨 두드리고 함께 위로하고, 그렇다고 위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함께 바꿔야 되지 않느냐. 따뜻한 조언을 나누고. 그래서 언젠가 한국 교사들 모두의 수업이, 한국 교사 모두의 수업이 세계 최고의 수업이 되는 날,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세계 최고의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 그 다음 할게요. 원래
강의 공개 처음 보내셨던 교수님 글입니다. 새 학기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종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강의 공개 안내 메일이 자주 와서 우리 학교의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 학기에 제가 세봤어요. 우리 학교에 연구년 빼고 수업하는 약 60분 가까이 되는 교수님들 중에 강의를 공개하겠다고 보내신 분이 30분이더라고요. 교수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울까요? 교사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울까요? 교수를 변화시키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도 바뀌잖아요. 왜 우리 학교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건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학교 혁신을 이루려면 비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해요. 우리 학교 교수들은 내가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저 인간은 뭘 하려고 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동료가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꿈꾸고 있는 존재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때로는 편지도 보낼 수 있고, 때로는 시와 함께, 때로는 술자리에서. 네. 가능성을 옹호해야 되고, 요거는 모든 교장선생님, 학교 관리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수업 연구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돼요. 학교의 제도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네, 좋은 동료들을 만나야 되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라. 긍정적인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말라. 큰 변화를 만들려면 여러 사람의 팀을 이루어서 철저히 기획하라. 예, 긴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요게 제가 국가 차원에서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에 다 써놨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지금 바뀌고 있는데 국가교육과정 개발 관행도 근본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 승진제도, 교사 전문성 기준, 그 다음에 교원 연수 시스템, R&D 기반 교원 연수 시스템 절실히 필요해요. 예, 단약교 지원 컨설팅 시스템, 그 다음에 연구학교 제도 혁신하고 예비교사, 현장교사, 대학교육청이 함께 성장하는 교원 전문성 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교원의 생애사적 성장이 가능한 교육청별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교장 교감을 위한 강력한 연수 프로그램. NCE에서 교장 연수 프로그램, 1년짜리 교장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것도 제가 책에 사례를 적어놨습니다. 개발비로 150억을 들였어요. 개발비로. 교장 연수 프로그램 1년짜리를 개발하는데 우리는 연수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돈을 얼마 들이나요? 돈 한 푼 안 들여요. 좋은 강사를 모셔오는 게 우리는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강사의 개인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허를 낼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한국에는 R&D 개념이라. 예, 제가 지금 다음번 번역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Empowered Educate. 예, 여러분들에게 파워가 주어져서 예, 우리 교육을 바꿔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거는 설명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제가 번역하려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교사 승진 시스템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한국 교사들은 이거 하는 거 결사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엄격한 경쟁과 메리트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교사들은 발령받은 지 3년차까지만 호봉성급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쟁이에요. 세 가지 루트 중에 하나를 택한 다음에 요거는 교사 루트고요. 가르치는 루트. 요거는 교장으로 나아가는 리더 루트입니다. 요거는 스페셜리스트, 연구직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다면 평가를 받아요. 예, 오스트리아의 교장들의 리더십과 관련된 프레임워크와 기준입니다. 한국은 80년이 됐는데 교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스탠더드도 없어. 교육부는 뭐 한 것일까요? 그동안에? 예, 그래도 우리를 우월하지 않게 하는 것은 BTS가 유일한 것 같아요. 와우. 자,
다시 제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제가 책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교사들 저는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벽장 속에 갇힌 거인들이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거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거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데 교대사대에서 이렇게 형편없이 가르쳤는데 뛰어난 교사들의 수업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놀라워요. 놀라울 정도로 놀랍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astonishing 하다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데 왜 그 교사의 개인적인 능력이 우리 모두의 집단적인 문화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질문의 지점이 거기에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거인은 벽장에 갇혀 있죠? 우리가 벽장에 갖춘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관료적인 지배, 그 다음에 왜곡된 승진제도,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과도한 기대, 그 다음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공문, 그 다음에 부실한 교사교육.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까요? 우리가 혹시 쌓아 올린 벽장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수업 공개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교사 깎아내리고 그건 누가 만든 건가요? 그리고 왜곡된 승진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방해하는 세력은 누군가요? 학부모인가요? 교사들 자신인가요? 그렇다면 이 벽을 허무는데 우리도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꿈꾸는 건 여러분들 어벤져스 좋아하세요? 저는 마블의 어벤져스 되게 좋아요. 나오는데 하도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이름도 외울 수가 없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007 영화는 혼자서 주인공이었는데 오늘 마블 영화는 그 떼거리들이 나와가지고 대응할까요?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요? 마블의 영웅들이라도 협력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의 거인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동료들과 협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뼈를 갈아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노력을 줄여서 옆에 있는 동료들과 어깨동무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거인은 벽장의 문을 열고 창곡을 날아다닐 것입니다. 어벤져스들. 그리고 대지를 거친 들판을 뛰어서 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아이들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탐험하고 배우는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제가 책에 쓴 부제의 제목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담긴 것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한국의 우리 교사와 학생들이 세계의 BTS, Best Teacher and Student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설문 분석한 게 있어서 그거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공유하겠습니다. PPT 보이시나요? PPT 안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예, 이제 보입니다. 이제 보여요. 네, 제가 제 화면 일단 내릴게요. 잠깐만요. 화면 안 보이나요? 제 화면은? 네, 이미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요. 네, 여기 응답하신 분이 대략 한 27분 정도 되셨는데요. 나는 교사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이었던 것 같고요. 약 한 70, 81% 정도 선생님이 여기는 성장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고, 다음에 나의 성장을 돕는 좋은 학습 공동체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40%,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약 한 50%, 40대 50 정도로 생각보다 그래도 양호한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현재 학교에서 행복하다는 집단이 조금 바이어스 돼서 그래. 네네네. 현재 학교에서 행복하다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답변이 좀 많고요. 예비교사의 교직 중 한국 교원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원 성장을 위한 문화와 시스템이 있냐 했을 때 더 심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요거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개인 의견을 말씀하셔도 좋고 또 뭐 질문을 나누셔도 좋고.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교수님 책에서 음. 교장 승진 제도에 대해서 좀 민주성과 전문성이 조금 이렇게 결합된 승진 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이제 좀 말씀 안 하시겠다, 이제 책에도 그렇게 쓰셨는데, 그래도 좀 아이디어 수준에서라도 그 두 가지가 좀 결합된 방식, 예. 좀 예. 어떤 것들 좀 생각하시는지. 예. 왜 제가 말을 안 했을까요? 하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신비주의 이런 것도 전략 중에 하나예요. 네, 농담이고요. 어떻게 저자가 답을 다 말하겠어요. 전 두 가지 길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는 핀란드처럼, 핀란드는 커리어 레더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진 사다리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핀란드 교사는 뭘로 존중을 받느냐? 핀란드 교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높은 문화적인 힘입니다. 그게 자발적인 공부, 그 다음에 자발적인 문화, 자발적인 전문성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요. 교장은 군림하지 않고. 거기를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다면 평가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가혹하지만 합리적인 평가를 받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봐요. 어떤 걸 택하겠냐고 하는 초이스는 제가 내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의 교사사회, 한국의 학부모들이 함께 고민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민주성하고 전문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기 정교조 멤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교조 멤버들은 2000년, 정교조 멤버가 아니죠. 정교조는 공식적으로 지난 20년 넘은 기간 동안 민주성 담론 하나만을 손잡고 있는 거예요. 교장이 될 사람은 여기저기 도처에 있는데 선거만 잘 갖추면 교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성과 전문성은 민주성이 담보된다고 전문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성이 담보된다고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절묘한 묘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일정 정도 계량적 접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총장 끝나면 5년 티칭 기간이 남아요. 제가 그 티칭 기간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을까요? 기다리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기다려요. 그리고 저희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총장 하시는 분은 당연히 끝나면 티칭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의 제도 속에서 교장을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서 가르치도록 하는 기대와 니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좀 일찍 교장하게 만들고 중임할 때 가혹하게 평가해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돌아가면 원로 교사 해가지고 한두 시간 가르치도록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르치는 게 형벌이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르치는 게 영예로운 일이어야지 왜 교장하다가 중임해서 못해서 또 가르치나요? 그런 분위기여서는 안 되고, 예, 이 길이 적절한 리더로서의 적절한 길이 아니니 또 나는 가르치는 즐거운 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와 레토릭을 만들어내야 돼요.